퇴직하고 나면 다 끝날 줄 알았습니다. 오전엔 공원 산책, 오후엔 텔레비전. 그렇게 시간이 잘도 흘러가더군요. 하지만 어느 날 문득 통장에 찍힌 금액이 내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연금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생활비, 아들 결혼식에 보탠 돈, 예상치 못한 병원비까지. 하루 이틀은 괜찮지만 이대로라면 5년, 10년은 감당이 안 됩니다. 그때 알게 된 제도가 하나 있었습니다. 중장년 경력 설계 지원제. 이름은 낯설지만 내용은 놀랍도록 현실적이었습니다. 단 하루, 단 한 달만 일해도 경험을 쌓고 돈도 벌 수 있는 제도. 무조건 풀타임이 아니라 일하고 싶은 날만 선택하면 되고 심지어 실무교육까지 무료로 제공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내 나이가 40이 넘어도 60이 넘어도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참여한 분 중엔 월 150만 원 가까운 수당을 받은 분도 있습니다. 사회에 다시 한 발 내디디는데 이만한 기회가 또 있을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중장년 경력 설계 지원제가 왜 지금 이 시기에 꼭 필요한 제도인지, 그리고 어떻게 준비하고 신청해야 하는지 하나하나 차분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단계 퇴직 이후의 공허함과 경제적 불안. 사람들은 은퇴를 자유라고 말합니다.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출근하지 않아도 되고 누군가에게 평가받거나 눈치 볼 일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자유가 한 달, 두 달 지나고 나면 점점 공허함으로 바뀝니다. 시간이 많아진 만큼 생각도 많아집니다. 나에게 남은 돈은 얼마나 될까? 이 돈으로 앞으로 몇 년이나 살 수 있을까? 병원비라도 갑자기 나가면 어쩌나? 그리고 무엇보다 나는 이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까? 이 질문 앞에서 많은 시니어들이 생각보다 빠르게 막다른 벽을 마주하게 됩니다. 퇴직금은 한순간이었습니다. 자녀 결혼, 대출 정리, 부모 봉양.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았고 남은 건 평생 쌓아온 돈이 아니라 불안이었습니다. 그나마 연금이 있다면 다행이지만 국민연금 하나로는 생활비를 감당하기 힘든 구조입니다. 특히 60세가 넘으면 병원에 가는 횟수도 늘고 예기치 못한 지출도 많아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시 일을 시작한다는 건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체력도 예전 같지 않고 젊은 세대들과의 경쟁에서 밀릴 것 같아 자신감도 줄어듭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중장년 경력 설계 지원제라는 제도는 조용히 문을 열어줍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삶 자체를 새로운 기회로 바꿔주는 제도입니다. 경력이 단절되었다고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이 제도는 말해줍니다. 경험이 곧 자산이라는 사실을 국가가 제도적으로 인정하고 현실적인 수단까지 제공하며 중장년에게 새로운 방향을 제시합니다. 이제 막 은퇴를 한 사람도 이미 은퇴 후 몇 년이 지난 사람도 이 제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또 놓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는 모르고 지나쳤을지 몰라도 이제는 알았으니 한 번쯤 도전해볼 만하지 않을까요? 2단계 제도의 등장 배경과 정부의 의도. 우리 사회는 점점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60이면 노인으로 불렸지만 지금은 또렷이 일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일할 기회도 방향도 없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때 기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도 퇴직과 동시에 사회에서 멀어집니다. 경험은 그대로지만 활용할 수 있는 무대가 사라진 셈입니다.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손실입니다. 정부는 이 문제를 오래전부터 고민해왔습니다. 특히 고령화로 인한 경제활동 인구 감소는 나라 전체의 성장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등장한 것이 바로 중장년 경력 설계 지원제입니다. 이 제도는 단순한 일자리 지원이 아닙니다. 어떻게 은퇴 이후의 삶을 설계할 것인가에 대한 실질적인 대답입니다. 정년 퇴직, 구조조정, 경력 단절. 이런 단어에 익숙한 사람들에게 이 제도는 다시 한번 스스로의 삶을 설계할 기회를 줍니다.
정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복지를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가진 잠재력을 다시 꺼내야 한다고, 이를 통해 자존감을 회복하고 사회와 다시 연결되는 구조를 지원하겠다고 말이죠.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경험을 살려 다시 일할 수 있게 돕는 경력설계 중심 제도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단순 노동이 아닌 전문성과 맞춤형 교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장년 세대가 가지고 있는 수십 년간의 경력, 노하우, 책임감, 이 모든 것을 버리는 대신 사회적으로 다시 쓰겠다는 발상. 그게 바로 이 제도의 핵심입니다. 국가도 이제는 압니다. 은퇴했다고 인생이 끝이 아니라는 걸. 정말 중요한 건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것입니다. 이 제도는 정부가 시니어 세대에게 건네는 두 번째 초대장입니다. 받을지 말지는 이제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3단계 제도의 구체적인 구조와 지원 내용. 중장년 경력 설계 지원제는 단순한 일자리 알선이 아닙니다. 이 제도의 핵심은 경력 설계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형태로 사회와 다시 연결될 수 있는지를 정부가 함께 고민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제도는 크게 3가지 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진단입니다. 지금까지 어떤 일을 해왔고, 앞으로 어떤 분야에서 일할 수 있는지를 전문 상담사와 함께 분석하게 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과거의 경력을 단절로 보지 않고 전환의 자산으로 본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설계입니다. 진단 결과를 토대로 맞춤형 경력 계획을 세웁니다. 이 과정에서는 단기 교육이나 자격증 취득, 관련 실무 체험까지 함께 고려됩니다. 단순히 일자리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적합한 경로를 만드는 데 중점을 둡니다. 세 번째는 실행입니다. 지역 고용센터나 민간기관을 통해 실제 업무 체험이 진행되며 이 과정에서 참여 수당이 지급됩니다. 최대 월 150만 원까지 가능하며 참여 기간에 따라 유동적으로 지급됩니다. 무엇보다 이 제도는 풀타임 근무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하루에 몇 시간, 일주일에 며칠, 이런 식으로 유연하게 참여할 수 있어 체력이나 생활 패턴을 고려한 활동이 가능합니다. 또한 참여자는 단순한 파견 인력이 아닙니다. 경험 기반의 컨설턴트, 멘토링 진행자, 지역사회 공공서비스 참여자 등 다양한 형태로 사회와 연결됩니다. 이 제도의 매력은 무엇보다도 선택권이 있다는 점입니다. 강요가 아니라 제한이고 지원이 아니라 함께 가는 동반입니다. 게다가 진단과 설계 단계는 무료로 제공되며 참여 중 발생하는 실비는 일부 지원되거나 실제 수당으로 보전됩니다. 단 한 번의 신청으로 경험은 자산이 되고 시간은 다시 기회로 바뀝니다. 중요한 건 이 제도를 알아야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4단계 실제 참여자의 변화 사례. 경기도 안산에 사는 오윤재 씨는 올해 60입니다. 30년 가까이 건설 현장에서 일하다가 작년 퇴직 이후 줄곧 집에만 있었습니다. 몸도 마음도 지쳐 있었고 다시 일할 자신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고용센터에서 중장년 경력 설계 지원제를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했지만 진단과 설계 과정을 거치면서 자신의 경력이 아직 쓸모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는 지역 주민센터에서 소규모 시설물 유지보수와 관련된 멘토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직접 공구를 잡는 게 아니라 청년 근로자들에게 안전 지침을 알려주고 문제를 함께 해결해주는 일이었습니다. 예전처럼 땀 흘려 일하는 건 아니지만 누군가에게 내가 필요한 존재라는 걸 다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말하며 웃었습니다. 무엇보다 좋았던 건 고정된 수입이 다시 생겼다는 점입니다. 한 달 140만 원 정도의 수당이 들어왔고 그 돈으로 손녀 용돈을 줄 수 있었을 때 그는 다시 가족의 중심이 된 기분을 느꼈습니다. 또 다른 사례는 서울 마포에 사는 최현숙 씨입니다. 백화점 판매직으로 일하다가 56세 조기 퇴직했습니다. 자신의 경력은 너무 흔하고
더 이상 쓸모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도에 참여하면서 그녀는 소통 전문가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구청 민원실에서 민원인을 응대하는 업무를 맡았고 그 경험이 누군가에겐 큰 도움이 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젊을 땐 내가 웃는 이유를 몰랐는데 지금은 내가 웃으면 상대가 안심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처럼 참여자의 변화는 수치로만 설명되지 않습니다. 자존감의 회복, 일상 속 리듬의 회복, 그리고 무엇보다 누군가에게 여전히 도움이 된다는 자기 효능감의 회복이 가장 큽니다. 돈만이 아니라 삶 전체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 그게 이 제도의 진짜 가치입니다. 5단계 참여 조건과 신청 절차.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나도 이 제도에 참여할 수 있을까? 내 나이에 가능한 걸까? 혹시 특정 자격증이나 경력이 필요한 건 아닐까? 정답부터 말씀드리자면 생각보다 조건은 단순합니다. 현재 기준으로 만 40세에서 만 64세 사이 경제활동을 희망하는 중장년층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여부나 과거 직종에 제한은 없으며 정규직 경력이 아니더라도 사업자나 비정규직, 단기 근무 경험도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 실업 상태이거나 현재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 우선 지원 대상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더 빠르게 매칭되는 혜택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간단합니다. 가장 가까운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 또는 거주지 관할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에 방문해 상담을 요청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지만 대부분의 시니어 참여자들은 직접 센터에 방문해 상담받는 방식을 선호합니다. 첫 상담을 통해 개인의 경력과 상황을 파악하고 적합한 맞춤 프로그램으로 연결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일을 당장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설계해 주는 것입니다. 진단을 마치면 전문 상담사가 나에게 맞는 경력 경로를 제안하고 필요한 교육이나 훈련 과정을 연결해 줍니다. 이 모든 과정은 무료이며 단계별로 실비나 교통비 등이 일부 보조되기도 합니다. 프로그램 참여 중에는 직무 체험 형태의 실습이 포함되며 최대 월 150만 원 내외의 수당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수당은 일한 시간과 참여 기간에 따라 달라지며 지역마다 운영 방식이 약간씩 상이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간단합니다.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경력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정도면 충분합니다. 꼭 자격증이나 학위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제도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삶 자체가 자격이라는 것. 그 자체로 새로운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잡한 절차도 까다로운 심사도 없습니다. 단지 한번 용기를 내어 문을 두드리는 것만으로도 삶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걸 많은 사례들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6단계 경력 설계와 실습의 실제 흐름. 이 제도에 참여한 분들이 가장 먼저 경험하는 건 자기 진단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진단은 병원처럼 결과가 좋고 나쁘고를 나누는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어떤 일을 해왔는지, 어떤 기술이나 역량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을 원하고 있는지를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입니다. 진단은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전문 상담사와의 면담을 통해 나 스스로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천천히 정리하게 됩니다. 그동안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이 과정을 통해 해볼 수 있는 일들을 새롭게 발견하게 됩니다. 진단이 끝나면 경력 설계 단계로 넘어갑니다. 2단계에서는 나에게 필요한 교육 과정이 무엇인지, 어떤 분야가 적합한지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집니다. 예를 들어 30년간 운전을 했던 사람은 지역 복지기관의 차량 관리 담당으로, 판매직으로 일했던 사람은 행정기관의 민원 응대 도우미로, 조리 경험이 있는 사람은 시니어 급식 사업의 조리 교육 강사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경력 설계가 완료되면 실습 과정이 시작됩니다. 이 실습은 일방적인 교육이 아니라
현장 중심의 체험형 실습입니다. 실제 기관이나 단체에서 정해진 시간만큼 직접 활동하면서 일을 배우고 익히게 됩니다. 무엇보다 이 실습은 단순히 견학하거나 구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업무에 투입되며 동료들과 함께 일하고 성과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참여자들은 실습을 마친 뒤 단순한 연수가 아닌 새로운 직업을 얻었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실습 중에는 월 150만 원 내외의 수당이 지급되며 교통비나 중식비 등도 일부 보조됩니다. 또한 활동 시간은 유연하게 조정 가능해 몸이 불편하거나 일정에 여유가 없는 사람도 자신의 페이스대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실습이 끝난 뒤에는 정식 채용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부 기관은 우수한 참여자를 내부 채용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민간 기업과 연계된 프로그램도 운영 중입니다. 단순히 직업을 찾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다시 설정하는 것. 이 제도의 실습 과정은 그만큼 깊이 있고 현실적인 흐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7단계 제도 참여 이후 달라진 삶. 중장년 경력 설계 지원제에 참여한 뒤 사람들의 삶은 단순히 수입만 바뀌는 게 아닙니다. 돈보다 더 큰 변화는 삶의 리듬과 정체성에서 시작됩니다. 먼저 경제적인 변화부터 살펴보면 월 150만 원 내외의 수당은 단순한 보조금이 아닙니다. 누군가는 자식에게 용돈을 줄 수 있게 됐고 누군가는 병원비 걱정을 덜 수 있었습니다. 생활의 무게가 조금 가벼워진 것입니다. 이 수당은 근로소득으로 인정되기에 장기적으로 국민연금 납입 기록에도 영향을 줍니다. 단기 참여자라도 사회보험에 다시 편입되면 연금 수급액이 늘어나거나 건강보험 혜택 범위도 개선될 수 있습니다. 경제의 작은 흐름이 노후에 큰 차이를 만든다는 걸 몸으로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진짜 큰 변화는 마음에서 일어납니다. 많은 참여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다시 사회의 일원이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오랫동안 무기력했던 사람들도 출근할 곳이 생기고 기다리는 사람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다시 활기를 되찾습니다. 정해진 시간이 되면 준비하고 나가고 누군가와 대화하고 작은 업무라도 책임을 다하면서 자존감이 회복됩니다. 누구나 쓸모있는 존재로 느껴지고 싶기 때문입니다. 이 제도는 바로 그 감정을 되찾게 해줍니다. 몸이 고되고 돈이 많지 않아도 내가 아직 사회에 필요하구나라는 생각. 그것이 고립을 벗어나게 하고 삶에 다시 방향을 부여합니다. 게다가 실습을 통해 새로운 사람들과의 관계도 만들어집니다. 혼자 밥을 먹고 혼자 TV를 보던 사람이 이제는 점심을 같이 먹고 같은 문제를 고민하는 동료가 생깁니다. 특히 60이라는 나이는 다시 시작하기에 절대 늦지 않은 시점입니다. 경험과 지혜, 책임감이라는 자산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중장년 경력 설계 지원제는 이 모든 변화의 시작점입니다. 더 나은 노후를 위한 디딤돌이고 혼자가 아니라 함께 걷는 제도입니다. 8단계 지금 신청을 망설이는 당신에게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도 어쩌면 스스로에게 이렇게 묻고 있을 겁니다. 내가 지금 뭘 할 수 있을까? 내가 뭘 할 줄 알아야 이런 제도를 쓸 수 있을까? 이 나이에 새로운 걸 시작하는 게 과연 맞는 일일까?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금이 바로 가장 좋은 시점입니다. 경력은 스펙이 아니라 당신이 살아온 시간 전체입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길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누구에게나 맞는 옷이 있듯 누구에게나 맞는 역할이 있습니다. 중장년 경력 설계 지원제는 바로 그 역할을 함께 찾는 제도입니다. 당신이 일했던 경험, 당신이 품고 있던 성실함, 그리고 여전히 배우려는 의지만 있다면 이 제도는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단 한 걸음, 가장 가까운 고용센터의 문을 열어보세요. 복잡한 서류도 어려운 절차도 없습니다. 상담을 요청하면 누군가가 당신의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 속에서 가능성을 찾고
새로운 미래를 함께 설계해 줄 것입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지만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는 지금 이 순간에도 존재합니다. 중요한 건 용기 내어 한번 움직이는 것, 그리고 나 자신을 믿는 것입니다. 중장년 경력 설계 지원제. 이건 단지 하나의 정책이 아닙니다. 당신의 남은 인생을 다시 설계할 수 있는 현실적인 기회입니다. 지금 바로 움직이세요. 당신이 다시 걸을 수 있는 길은 이미 열려 있습니다.